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영택입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여성들이 겪는 갱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부터 남자의 갱년기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는 원하는데, 오늘은 남자에 대한 갱년기를 나누기 전에 부부의 갱년기에 대해서 조금 짚어가기는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갱년기, 모든 부부가 겪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남자들이 무슨 갱년기를 해,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고요. 모든 부부, 남편, 아내, 모든 사람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각자가 겪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건너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부부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면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상처 때문에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부부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변화되는, 갱년기에 겪는 변화를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이것을 잘 성장해가는, 잘 지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갱년기는 왜 어려울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실은 부부 갱년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주된 내용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타이밍이에요. 즉, 시기가 아주 치명적인 시기에 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뭘까요? 시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시기에 아내와 남편이 이 갱년기를 겪게 됩니다. 자녀가 많으면 여전히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즉,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이가 더 많이 먹어서 독립되고 결혼할 시기에 왔다. 여전히 부모님이 갖고 있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정은 쉽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빠는 가장으로서, 엄마는 또 가정에서 이거를 담당하려니 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이때의 경제적인 압박감이 참 무겁죠. 그래요. 직장에서는 조기 은퇴 또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이들의 그 배교와 함께 이 부담이 느껴지는, 즉 중압감이라고 할까요? 느끼게 되죠. 가장의 역할,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이러한 압력 이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함께 짊어지는 것은 뭐다? 경제적인 부담감. 이게 계속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왜 갱년기가 어려운지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도 변화가 오고 있어요. 자녀들은 자꾸 독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를 empty nest라고, 즉 빈둥지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녀를 성장시키고 독립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다시 부부의 관계로 돌아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중심의 이동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25년 이렇게까지 자녀 중심적인 아내의 삶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부부 관계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심 이동, 가정에서 부부로 쉽지 않습니다. 새롭게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시 부부라는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가정의 변화에 지혜로운 적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게 가정에서만이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시기적으로 타이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도 변화가 옵니다. 이제 20대, 30대, 40대를 지나서 50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의 스스로에게도 변화가 오는 것이죠. 삶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삶에 대한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난 누구지? 내가 왜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많은 질문들이 오면서 여기에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적응, 정말 쉽지 않아요. 그때 바로 우리에겐 또 갱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갱년기가 최고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적응, 그리고 많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변화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남편들에게는. 전에는 뭐 패기로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두려워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생각이 많아지고 이것저것 불안해지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인, 정신적인 시기가, 이러한 시기가 다가오게 되죠. 그때, 그래서 남자들에게 그때 용기가 더 필요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용기를 줘야 되고, 할 수 있어,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했던 그런 좋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나갈 수 있어 라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수고했어,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이러한 심리적인, 정신적인 위로, 심리적인, 정신적인 용기를 서로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심리적, 정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육체적인 변화가 와요. 육체적인. 이제 30대 40대 여전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남자가 50대 들어가면서 육체적으로 툭툭툭 떨어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몸에서도 변화가 올 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남자의 그 호르몬이 자꾸 수치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옵니다. 특히 육체적으로는 힘이, 기운이 딸려요, 이제. 체력이 쉽게 고갈되고, 정력이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남자들은 참 힘들어 하죠. 그래서 육체적인 변화도 우리에게 참 큰 영향을 주는데 바로 이게 갱년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함께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남자가 겪는 갱년기에 대해서 편하고 자연스럽게 얘기 많이 하세요? 안 하시죠? 아니요, 못 하죠. 왜냐면은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잘 수용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나이가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니고, 꽃이 피는 아주 마지막에 중요한, 아직도 어떤 면에서 확장하고 싶고, 아직도 더 확립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아직 끝나긴 너무 아직 아니야 라는 이런 느낌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러한 우리가 겪는 갱년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사회의 상황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준비할 줄도 몰랐고 이걸 잘 예비할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누가 갱년기를 어떻게 겪는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들어야 되고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말하기 꺼려 하기 때문에 윗분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고 또 서로 겪고 있는 우리 스스로 서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걸 이겨내고 잘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를 못 받고 적극적인 관리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참 어려웠던 것이죠. 자, 왜 갱년기가 어려울까? 부부의 갱년기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갱년기, 아내 갱년기. 왜 그럴까라는 얘기를 오늘 쭉 나눠봤습니다. 사회적인 현상, 심리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의 변화, 그리고 가정의 변화, 경제적인 압박, 이러한 다양한 것을 통해서 왜 이 갱년기가 어려운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지어보기를 원합니다.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요. 또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눈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갱년기? 도망갈 수도 없어요. 우리 다 겪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가 왜 어려운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잘 대처나갈 때에 우리 부부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여자로서 이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